이번 시간에 4단원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단원이었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어떤 개념을 배웠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총 5개의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직선의 방정식으로서 두 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근데 계속 강조를 했지만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직선은 모두 몇 종류로 그려진다? 바로 좌표 평면에서는 3종류로 그려집니다. 자, 뭐의 개수에 따라서? 바로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눴죠. 그래서 절편이 2개인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 자, 그리고 x축하고 평행한 뭐다? 우리가 y가 일정해지는 직선. 그리고 y축하고 평행한 뭐가 일정해진다? x축과 x 값이 일정해지는 그 직선 3가지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기울기가 주어진단 말은 바로 뭐다? 1차 함수와 바로 길이가 0인 x축과 평행한 직선, 이 2가지 경우로 살펴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만약에 x좌표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면 x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1번 방법으로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론은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하면 결론은 뭐였냐면 직선은 모두 몇 종류? 3종류로 나타난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뭐로 푸는 거다? 공식으로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점이 2개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좌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x좌표끼리 같은지 y좌표끼리 같은지 보시고 각각 다르면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x좌표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일정해지는 직선이 되고 y좌표와 같으면 y가 일정해지는 직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3가지의 직선을 모두 다 표현을 하게 되면 몇 차 방정식으로 나온다? 1차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는 거죠. 자, 근데 좌변에 x 또는 y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몇 차 방정식이다? 자, 1차가 되면 바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걸 무슨 형이라고 불렀냐면 일반형이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닐 때, 이럴 때 바로 뭐다? 요것은 뭘 가리키는 거다? 직선을 나타내는 바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 방정식의 나타내는 도형은요, 뭐가 된다?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다른 이름이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3번째 개념으로 배우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하고 5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관련이죠. 자,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위치 관계였습니다. 자,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죠, 두 직선이. 그래서 조건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는 같고 뭐는 다르다, y좌편이 다른 것이 바로 평행 조건이 되겠고요. 자, 수직 조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뭐하면 된다? 다르면 되는데, 자, 어떻게 다르다? 그죠?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두 개의 부호는 반대이고 절대값끼리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수직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였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모두 몇 개의 개념이다? 5개의 개념을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문제입니다. First step. 모두 4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배웠던 공식이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실까요? y-y1은 m의 x-x1입니다. 자, 어떤 공식이었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우리가 방정식을 나타내는 공식이었거든요.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 기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계산하시면 됩니다. y-3은 전개를 하시면 2x, 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시면 4가 되겠고요. 그래서 y는 뭐다? 2x 플러스 7.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y는 2x 플러스 7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물론 중학교식으로 푸셔도 됩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요, 그 단계를 확 줄여가지고 한 단계로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 개념은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살펴봐야 될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x좌표끼리 같으냐? 자, 같습니까? 다르죠. 자, 이건 x 증가량이 있다는 소리고요. 자, y좌표끼리 같나요? 다르죠. 자, 그 말은 뭐냐? y 증가량이 있어서 뭐다?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는 자, 이 부분 기울기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걸 빼주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뒤에 걸 빼시면 되는데 x를 앞에서 뒤에 걸 뺐다면 y도 뭐다? 앞에서 뒤에 걸 빼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before, 여기가 뭐다? 애프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신 거고요. 자, 그럼 3에서 뭘 빼면 된다? 1을 빼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기울기 부분이 되겠고, 자, 전체 공식은 우리가 1번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던 바로 이 공식을 쓴 겁니다. 자, 둘 중에 아무 점이나 잡으면 되는데 어떤 점을 잡았냐면 이 점을 지나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잡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기울기 한번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전개를 하시면 y-1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을 해서 완성을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질 때는 두 점의 x좌표끼리 비교하시고요, y좌표끼리 비교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1차 방정식 2x-y 플러스 6은 0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단 말은, 결론은 요거는 한쪽으로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것은 방정식 형태고요. 요거는 무슨 형태다? 함수 형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두 식의 모양만 변했지 여기 있는 식 자체가 같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해들은 전부 다 뭐다? 같게 됩니다. 그리고 해도 뭐로 나온다? 순서쌍으로 나오죠. 자, 요걸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건 같을 수밖에 없어서 결론,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는 뭐다? 같다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나 1차 함수의 그래프나 같다는 것을 중2 때도 배우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1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무슨 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무슨 형이라 했었냐면 일반형. 자, 우리가 1차 함수로 나타내면 기울기하고 y절편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제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y는 그럼 이항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2x 더하기 6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직선은요, 자, 기울기는 2고요. y절편이 얼마나? 6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특히 위치 관계는 기울기로 봤었습니다. 평행도, 수직도. 그래서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는, 자, 직선이 y는 3분의 4x-1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거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는? 기울기는 같고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직인 요건이 뭐였죠? 자,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반대.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뭐다? 역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바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5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스텝 문제로 4가지가 준비가 된 거거든요. 자, 여기 바로 문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컨 스텝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스텝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부터입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자,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입니다. 이건 바로 뭘 쓰는 거다? 공식을 쓰는 부분이죠. 1번을 정리하시면, 자, 풀러볼까요? 자, y-y1은 m의 x-x1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y-2는 4x-8이 돼서요, y는 4x-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약간 문제가 변형이 됐네요. 자, 뭐냐면, 자, 점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하대요. 자, 그럼 x축과 평행하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x축과 평행하다는 말은 우리가 기울기라는 개념이 x축하고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근데 평행하다는 말은
이 말은 기울기가 뭐다? 바로 0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0이면 자 바로 1번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왔던 공식. 자, y-y1은 m의 x-x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y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자, x축과 평행하대요. 그럼 x축하고 평행하면 뭐가 일정해진다? 그죠? 우리가 y 값이 일정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얼마다? y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두 번째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도형은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쉽고 빠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과 평행하다라고 하면 xy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x축과 평행하다는 거 살짝 고치면 어떻게 되죠? 자, y축과는 무슨 관계? 예, y축과는 바로 뭐다? 수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점이 두 개가 주어지면 뭐를 먼저 비교를 해라? x좌표끼리 비교를 하고 y좌표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x좌표 비교해 볼까요? 자, 같나요? 다르죠? 자, y좌표 같나요? 다르죠. 요거는 뭐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2,9를 지나는 직선으로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y-y1은 자,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x 증가량 2에서 마이너스 1로 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시면 되겠고요. y는 9에서 6으로 변했네요. 6에서 9를 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x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y-9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얼마다? 1. 예, 그래서 이 문제는 y-9는 x-2가 돼서요. 자, 최종적인 답은 y는 뭐다? x 플러스 얼마다? 7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x좌표끼리 비교할게요. 자, 같나요? 같네요. 그래서 x증가량 자체가 없어요. 자, x증가량이 없단 말은 기울기에서 분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봐야 될 거 x값이 같네요. 그럼 요거는 답이 바로 나와요. 뭐다? 그죠? x값이 일정해지는 그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만약 추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2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x좌표는 다른데 y좌표는 뭐다? 같잖아요. 그럼 y증가량이 없단 말은 기울기가 0이란 말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뭐가 일정하죠? y좌표가 일정한 거 맞죠? 그래서 y는 뭐다? 2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3종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뭐의 개수에 따라서 나눴죠?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눈 겁니다.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직선의 해를 구해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셔야 돼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x좌표 같나요? 다르죠. 자, y좌표 같나요? 다르죠. 그러면 뭐다? 기울기가 존재하는 그런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자, 요 점을 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러보시면 y-y1은 기울기는요, 자, 마이너스 1에서 2로 변했어요.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를 빼시면 되겠고요. 자, y는 4에서 마이너스 5로 변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4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x-x1입니다. 그래서 x1이 뭐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다음 계산하시면 y-4는 자, 3분의 마이너스 9입니다. 이게 x 플러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y-4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y는 뭐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중 해는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y가 7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억은 그러면은 자, 7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하면 뭐다? 7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을 살펴볼게요. 자, 니은은 y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x에다가는 뭐를 0을 대입하라는 소리죠. 자, 성립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니에요. 자, D를 살펴보겠습니다. 1,-3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하시고 1을 대입하시면요. 우변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을은 마이너스 8 대입하시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1 맞죠?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기억과 리을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한 다음에 뭐를 구해라?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두 단계가 결합이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다음 직선과 평행하고 점 5,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평행하니까 뭐는 같죠? 기울기는 같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1이면서 5,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불러보시면 y-y1은 기울기가 1이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x-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생략.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면 y는 뭐다? x-4다 라고 적어주시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은요,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걸 반드시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얼마나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뭘 지난다고요? 자, 5,1을 지나죠. 그럼 똑같은 공식에 대입하시면 y-y1은 기울기 m에 x-x1이라고 푸는 부분입니다. 자, y-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 되겠고요. 그래서 y는 뭐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일단 평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뭐다? 다르다 라고 푸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그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다음 직선과 수직이고 점 1,3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습니다. 자, 8번은 평행 조건이었고요. 9번은 수직 조건이죠. 자, 수직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해볼까요? 자, 그럼 이 문제의 기울기는 얼마다? 1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죠? 부호는 반대, 그다음에 역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서 뭘 지난다고요? 1,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러보시면요.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x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y-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그 다음 이항되면 얼마다? 플러스 4다 라고 적어주시는 부분이 바로 1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이 약간 다르죠? 자, 2번은 왜 약간 다르냐? 자, 여기 무슨 형으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 함수 형태로 고쳐볼게요. 자, 6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돼서 y는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부호는 반대, 2분의 1 역수, 그렇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울기는 2고요. 자, 뭘 지난다고요?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러보시면 y-y1은 m의 x-x1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y-3은 2x-2가 돼서 y는 뭐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푸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번하고 9번이 세트로 항상 묶이죠. 자, 그래서 평행 조건의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른 거고요. 수직 조건은 뭐라고요?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따지고 보면 부호는 반대, 절대값은 뭐다? 역수인 관계입니다. 두 가지 조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 요곡과 수직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수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가 된다?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끼리 구해서 곱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m은 자 불러보시면 x 증가량, 자 2에서 마이너스 4로 변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시면 되겠고요. y 증가량 1에서 뭘 빼면 된다? 그죠? 우리가 10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요 기울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ax 더하기 3y는 1이기 때문에, 자, 3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고요.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ax 더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n-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게 뭐죠? 두 개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2분의 3 하고요. 따라서 자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을 계산하시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양변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할까요? a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뭘 구하셔야 되냐면 결론은 이제 수직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반드시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 내는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중단원 학습 점검 개념과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